증시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강하게 반등 신호를 보였지만 단기 반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깨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저점을 깬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700포인트 밑에서 700포인트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수가 한 번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반등을 시도해도 곧바로 바로 눌려버리고, 또 반등을 시도해도 그대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종목들을 보면 분명히 차트가 좋고 또 거래량도 괜찮고 움직임이 괜찮은 종목들이 항상 나옵니다. 폭락장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이 하루하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고,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타로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할 만한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 컴퍼니 K라는 종목도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8,200원이 나오면서 82%가 뻥튀기가 되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종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돈들이 다 신규주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신규주가 아무리 뻥튀기가 많이 됐어도 상한가까지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적용한 그 매매 원칙까지 지킨다면 이 만원 호가를 뛰어넘는 순간 그거를 지켜주니까 이렇게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죠. 아무튼 결국에 이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잘 안 하니까 보지 않고 코스닥 위주로 본다면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돋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이 5월 16일 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의 최대 매도가 나온 순간부터 좀 묵직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좀 묵직한 물량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상당히 좀 큰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지금 외국인 공매도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외국인의 이런 공매도도 그렇고 지금 심각한 것은 개인의 신용잔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신용잔고가 10조 원이 다시 넘었다고 하죠. 신용잔고가 무엇이냐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신용매수 같은 거. 자신의 돈이 아닌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 그걸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들의 신용이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쯤에 박스권에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2015년 전까지가 박스권으로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 신용이 많아봤자 4조, 5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 상승이 나오고 변동성이 이 박스권을 뚫어주니까 이 최고치가 개인의 신용융자가 8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8조 원에서 급하게 폭락을 하자 6조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차 급등을 할 때 이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까지 찍을 때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12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대놓고 누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작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조 원 단위에 육박을 하지만 결국에 다 털어냈고,
반대 매매까지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하면 가지고 있던 빚내서 매수한 주식은 이 로스컷 그 해당되는 그 기준이 그 충족되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들 손해들 보셨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지수가 반등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개인의 신용 잔고가 10조 원이 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검색을 하시면, 뉴스에 신용 잔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개인들 신용 잔고가 코스피에는 4조 5천억인가 되고 코스닥에 5조 5천억입니다. 코스닥에 더 많죠. 최근에 보면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신나게 팔아 제끼면서 이렇게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700포인트를 깨고, 뭐 지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지 같은 건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 단타 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신권에서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단타로서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하루에 이렇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이 외국인이 언제까지 매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매도에 계속 탄력을 붙이고 있고, 최대 매도가 나온 뒤에 계속적으로 탄력을 붙이고 있고, 그냥 증시를 완전히 대놓고 누르고 있고, 언제까지 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가 장중에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중에 잠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고, 여기서 기관까지 투신권까지 매도로 동참을 한다면 그때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하루에 2, 3%가 아니면 더 최악인 경우 4, 5%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종목이든 단타도 아니면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3% 이상 빠지면 그냥 이런 것들, 뭐 상한가 걸려있던 것들 다 풀리고선 다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하루에 1% 빠지고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경우에 이게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빠지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필요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그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외국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개인들의 신용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한국 증시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를 돌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빠지고 있고, 뭐 어떤 종목을 홀딩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몇 번 말했지만 이런 밑꼬리 달린 양봉이 뜰 때까지는 종가 베팅은 금지이고, 일단 저점을 다시 깼기 때문에 이게 하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좀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특히나 요즘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부동산도 어렵고 뭐 다른 투자 자산도 어렵기 때문에, 뭐 자영업을 해도 어렵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좀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싶지만 지금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최악의 상황을 맛보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주식에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개인마다 주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다를 텐데, 뭐 운이 나쁜 사람들은 고점에서 하락이 시작하기 직전에 시작하거나 하락장에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주식시장에 그저 그냥 돈을 버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락장에서 최대한 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또 다른 대응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일단 손실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멈출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외국인만 알 것이고, 외국인이 그냥 일정 신용 잔고를 털어내거나 아니면 뭐 일정 수준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작년 폭락장 이후에 지수가 제대로 반등을 못했고, 이 월봉을 보시면 제대로 반등 못했습니다. 황금선 회복도 못했고 제대로 반등도 못한 상태에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파동,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실패했다가 2차 하락이 나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함부로 보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주식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장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돈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저는 미수를 그냥 밥 먹듯이 사용합니다. 미수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상승장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미수를 사용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만약 어떤 종목을 단타 칠 때 제가 5천만 원으로 단타 친다. 그러면은 예수금이 1,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미수를 사용할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예수금은 남는 대로 스윙 투자나 다른 오버나잇 계좌로 돌려버린다면 이런 상승장에서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는 미수를 정말 자주 사용하고, 뭐 지금까지도 미수에 체크해놓고 편하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미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미수보다 무서운 게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 매수에서 이자가 한두 푼이 아니고 아마 10%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9% 이렇게 했거든요. 9%, 10%. 그래서 제가 신용 매매를 몇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그냥 조급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종목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반대 매매 당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신용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미수는 하지만 신용 매매는 하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더더욱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장에서 항상 수익을 짧게 잡으시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